안녕하세요. 거꾸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과 가정 양립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해요. 우선 일가정 양립 상황이라는 말 자체를 조금 더 쉽게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상황이라는 것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어머니가 전업주부가 아니라 나가서 일을 하시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어머님이 계시죠. 이랬을 때 이 어머니는 또 아버지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맞벌이 가족을 일과 가정 양립 상황에 놓인 가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벌이 가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자녀 양육 문제와 가사 분담 문제이죠.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요. 자녀와 소통할 시간이나 함께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혼자 남겨진 자녀의 정서적인 불안정 문제, 혼자 집에 자녀가 남겨진 것을 부모님들이 걱정하셔서 계속 밖에서 지나치게 자녀들이 많은 사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사교육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자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으로 다가오죠. 그 다음 여러 가지 위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자녀들, 이런 문제를 자녀 양육 문제, 맞벌이 가족 상황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사 분담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여성의 가정에서의 가사 분담 비율이 거의 최하위권 국가입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집안일을 통계에 의하면 맞벌이를 하고 있어도 거의 5배가량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또 있어요. 살펴보면 남성 위주의 직장 문화인 거죠. 그래서 남성에게 중요하고 중요하고 힘든 일을 남자에게 많이 부담시키는 그러한 직장 문화 때문에 야근이 다반사고요. 이것이 이제 남성들의 과로로 이어져서 남성들이 집에 오면 실제적으로 가사 분담이 어려운 그러한 현실이 있기도 합니다. 남녀 모두 몸은 하나인데 너무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야 하는 이런 역할 갈등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가 더욱 심하죠.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가정 양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결국 우리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회피하게 되고요. 결혼한 부부들은 출산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생산 인구가 감소합니다. 젊은 사람보다도 나이 든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죠. 그래서 부양을 해야 하는 인구가 많아집니다. 생산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국가의 경제가 하락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고요. 국력이 결국은 저하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젊은 세대들의 불이익이 커지면서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사람들의 세대 간에 이러한 세대 간의 불화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가정 양립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우리 국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거의 1순위 문제가 아닐까 선생님은 생각해 봅니다. 맞벌이 가족의 그러한 가사 분담과 육아 휴직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나라 맞벌이,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바깥에서 일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한 절반이 조금 안 되는데요. 맞벌이 가구의 남편이 하루 평균 집안일에 쓰는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40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어떨까요? 바깥 일을 하고 집에 와서도 3시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무려 5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남성만 일을 하는 외벌이 가정과 비교해봐도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만 크게 3시간 넘게 늘어났을 뿐 남성은 뭐 크게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부인이 직장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남편들은 가사 노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국 남성들 얼마나 집안일을 안 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OECD 회원국을 포함해서 주요 29개 나라 가운데 덴마크 남성들의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이 가장 길었는데요. 네. 186분,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45분, 29위로 꼴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보다도 이 남녀 평등 지수가 낮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낮고요. 그렇네요. 인도에 비해서도 낮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육아휴직 비율을 또 따져보면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한 7만 7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 95.5%,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이 여성이었습니다. 이 집안일에 또 육아 부담까지 겹쳐서인지 육아휴직을 쓴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은 다니던 회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일과 집안일을 도맡다 보면 당연히 힘에 부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기혼 여성 취업자 569만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 넘게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었습니다. 요즘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해서 짧게 경단녀라고 하는데요. 네. 이 경단녀들에게 왜 직장을 그만뒀는지 물어봤더니 36% 넘게 결혼으로 인해서, 그리고 54%, 그러니까 절반 넘게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고 답했습니다. 네. 나머지 사유도 보면 자녀 교육이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라고 답해서 사실상 직장을 그만둔 여성 대부분 가정사 때문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만큼은 이 양성 평등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네, 잘 보셨어요? 다음 시간 엿보기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꼬리 질문 형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보기는 결혼은 반드시 한다. 이런 걸로 했던 거를 쌤이 예로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맡은 부분, 한 사람씩 맡은 부분입니다.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하고 다시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선생님 수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의 그 방안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액션 러닝이라는 학습법인데요. 액션 러닝 중에서 랜덤 워드라는 학습법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의 랜덤 워드를 줄 것이며 여러분 뽑기에서 그 랜덤 워드를 뽑아서 랜덤 워드하고 관련된 제시어를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맞벌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끌어내 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랜덤 워드를 우리 모둠이 사과를 뽑았다. 그랬을 때 사과하면 생각나는 관련성이 있는 것, 특성들, 사과와 연관되는 것들을 여기 적어보는 거죠. 사과는 선생님 빨갛다. 적어볼게요. 자, 사과는 빨갛다. 사과가 빨갛기 때문에 빨간 거하고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이끌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가사노동 분담을 분담 때문에 얼굴 붉히고 싸우는 일 없도록 미리미리 평등하게 가사 분담을 하자. 그런 식으로 여기 나오는 제시어하고 연관지어서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사과에 관련된 다른 제시어들이 있겠죠? 각각의 제시어. 4사람인 경우 한 2개씩 해결하면 되겠네요. 여기에는 이제 제시어를 쓰는 겁니다. 사과 그럼 씨앗도 있을 거고요. 새콤하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럼 새콤한 거를 어떻게 일가정 양립, 맞벌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이 새콤함하고 관계되는 걸 한번 선생님처럼 그렇게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콤한 사과를 아침에 먹으면서 오늘 있을 일에 대해서 같이 아침에 얘기해 본다.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본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선생님 여기 다 쓸 수는 없지만. 자, 그런 식으로 해결해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활동이에요. 이제 5월 9일이면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이걸로 준비해 봤습니다. 만일 내가 대통령 후보라면 맞벌이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내걸겠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벌이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공약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떤 게 있나? 우리 이제 기존에 있는 제도들이에요. 이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죠?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그 다음 쌤이 아까 뭐라 그랬죠? 어려운 것이 자녀 양육과 가사분담이라고 그랬죠? 그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육아휴직은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공무원인 경우 한 3년까지도 신청할 수 있고요. 이것은 직장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못 쓰는 직장도 있어요. 실제로. 육아휴직 갔다 왔더니 책상을 빼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직장도 있습니다. 악덕기업주인 경우엔. 그 다음에 출산휴가 90일. 그 다음에 이제 보육지원으로 영유아 보육지원으로 나라에서 그 어린이방 보낼 수 있는 그 보육지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죠. 하지만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그 비용으로 사실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충분한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가족이나 노인이 맞벌이 가족에 아프신 분이 있다 이랬을 때 그런 돌봄 지원을 국가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충분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사분담이 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학생, 여학생 평등교육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그런 평등교육 학교에서 시켜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민주적인 가족제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가족들에 대한 가족상담 이런 거 어떻게 지원해 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직장에서 남녀 평등 제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직장 내 성차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면 남자를 더 잘 뽑죠. 직장에서. 남자를 더 선호하고 그 다음에 같은 실력이면 남자를 더 승진을 시킨다든가 이런 성차별 문제. 그래서 여성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또 집에 가서 가사분담이 잘 되지 않아서 집안 일에서도 많이 과중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그만두고 아기를 더 이상 낳으면 안 되겠구나. 아기도 안 낳고 이런 악순환이 또 계속 반복되는 거겠죠. 만일 내가 대통령 후보라면 이런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에서 어떤 도움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시입니다. 작년도 이제 예시인데요. 초중고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켜주겠다. 아기보육은 국가 책임 실시하겠다. 중고등학교에 양성평등 과목을 만들겠다. 아빠도 자유로운 육아휴직을 하게 하겠다. 사교육이 필요 없는 대학 입시 제도를 만들겠다. 참 좋겠죠? 자,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든 친구들 거 우수작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다른 반 친구들이 지금 한 거예요. 앞반 친구들이. 아빠 육아휴직을 6개월로 의무화하겠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죠. 기간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 있고요. 그다음 가사돌보미를 국가가 지원하겠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특히 영유아 가족에게는 가사돌보미 비용을 80% 비용을 지원하겠대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지원해서 좋습니다. 또 초등, 중등, 고등학교 남녀 평등 교과 단원을 새로 만들겠대요. 우리 남녀 평등이란 단원 따로 있나요? 우선 기술과정이나 도덕이나 이런 데서 남녀 평등에 대한 거 많이 배우고는 있죠.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결혼 전에 부부 교육을 2개월을 의무하겠다.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니? 이랬더니 자녀 키우는 교육도 하지만 남녀 평등에 관한 교육, 그 다음에 요리는 어떻게 하나, 빨래는 어떻게 하나, 실제로 남자들에게도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부 교육을 하는 걸 의무화하겠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선생님이 여러분 보고 조금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만들어 보라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일가족 양립상에서 발생하는 문제, 자녀 양립 문제, 가사 분담 문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일가족 양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오고, 다음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세대 간 불화가 오고, 국가의 경쟁력이 상실돼서 우리나라의 국력은 정말 곤두박질 치는 거죠. 꼭 해결돼야 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가 가정의 양립의 필요성을 알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수업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